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강원도 교육감에 출마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강익 후보를 모셨는데요. 어떤 교육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광익입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 최광익입니다. 저는 원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마치고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에 정부의 국비유학생 선발고사에 합격해서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2년 귀국 후에는 춘천고와 춘천여고 등에서 15년간 교사로 활동하였고 장학사로 전직해서 10년간 춘천 강릉 양구교육지원청 강원도 교육연구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간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래교사 양성 및 현직교사 연수에 헌신했습니다. 춘천 소양중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해 속초 설악중 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속초 설악중 근무 중에 교육부 해외 파견 교장으로 선발되어서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하노이 한국교육원 원장도 겸임해서 한국 베트남 교육문화 교류 업무도 총괄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말 귀국해서 화천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지난 2월 말에 명예퇴임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현장에 계셨고 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자질을 쌓으셨는데 예. 이렇게 또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지난 12년 동안의 강원교육을 지켜보면서 네. 강원교육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폐허가 되는 것을 보고 이 강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에 출마하기까지 이 교육 현장에서 많은 자질을 쌓아오셨는데 어떤 자질을 좀 쌓아오셨는지 자연스럽게 좀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랑으로 하시라니까 정말 네. 자랑으로 쓰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학사, 석사, 박사를 쉼없이 풀타임으로 공부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교육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지식은 향후 제가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해서 2권의 저서와 3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해서 강원교육 청사진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문적으로 10년간 근무하면서 학력 업무에서 원어민 관리까지 행정 전 영역을 경험해서 실무에 아주 밝은 점이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악중 교장으로 재직 시에는 학교 건물 내에 약 50여 점의 유명 작가 그림, 글씨, 사진 제품을 게시하여 갤러리 학교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근무했던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학생 수 2,300명, 교직원 340명의 국내 최대 학교 규모입니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중고 통합학교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을 경험한 도내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통합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알고 있어서 네. 앞으로 강원도 내 소규모 학교 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젊어서 미국 유학을 했고 말년에 해외에서 근무하였기에 영어 등 외국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관심은 앞으로 강원도 학생들의 외교 교육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무엇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는 평생 스스로 책을 읽고 글쓰기를 실천해 왔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강조하여 학생 동아리를 지도하기도 했고 학생들과 함께 전국 글쓰기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교장 시절에는 도서관 신축화 확장에 관심을 가져서 학교 도서관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다. 이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네. 또 정말 이 강원도 교육감에 출마하기 전까지 또 많은 또 이렇게 역할들을 해오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지난해와 또 재작년에 보면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더 교육 현장이 예. 많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예. 혹시 이 코로나19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도 있는데 예. 이 방역에 대한 대책도 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로서는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죠. 코로나의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학교는 항상 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네. 안전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증상이 있을 때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 완벽한 교육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교직원들이 전체가 한 팀이 되어서 학생들의 아파트 문에서 교실 문까지 소위 도어 투 도어 점검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문을 나서기 전에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집안의 환자 유무 등을 체크하고 교실 문을 나설 때 다시 체크해서 완벽한 점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과 지역 보건기관, 병원과의 완벽한 연계 체제를 갖추어서 환자 발생 시에 이송, 격리 치료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예방책과 방역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교육 격차가 많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학생 간 학력 격차도 사실 우려가 되지만 학교 간의 격차도 우려가 된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4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중고교 수학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위권 학생은 감소하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증가해서 결국 학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학교 격차도 심각합니다. 먼저 학교 간의 격차의 원인은 등교 일수라든지 원격 프로그램의 질, 스마트 기기 및 원격 교육 네트워크 구축 여부 등에 있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교 간 격차의 원인은 등교 일수가 큰 변수인데요. 따라서 학교를 항상 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원격 교육 체제로 전환할 때는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원격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학교 간 격차 그리고 또 학력 격차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 자, 이 아까 강원 교육을 좀 지켜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도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사실 강원 교육의 문제점 자주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학력 저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강원도의 학력 저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점수를 분석해 보면 그 일면을 알 수 있는데요. 네. 2011년도 수능 국어 평균은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7위였으나 작년에는 꼴찌였습니다. 네. 수학 가형은 8위에서 14위, 수학 나형은 6위에서 15위, 영어는 9위에서 16위로 떨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2016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강원의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7위, 네. 기초학력 미달 부분은 17개 시도교육 중에서 16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네. 학교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학력 제고인데요. 그렇죠.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결과를 얻게 된 지식과 역량의 총체로 볼 수 있는데 각종 시험이 결과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현재 강원도 교육청을 장악한 정교조 교사들은 모든 종류의 시험과 경쟁을 제약시해서 초등교육 과정에서 모든 지필 평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학력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는 지금은 현재 대학 입시 결과를 수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교육 포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당선 즉시 학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학력 수준을 수시로 점검하고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교육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면
이 아까도 계속 그 점수가 우리 강원도가 좀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대학 입시 전략 같은 것들도 좀 후보님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 준비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는 세계 공통인데요. 네.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입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입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결과 춘천이나 원주 소재 중학교 3학년 최상위급 학생 수백 명이 매년 11월경에 경기도나 서울로 전학을 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인재 유출입니다. 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강원도 교육청은 수시에 올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대학 입시 정원이 고3 정원보다 많습니다. 수시는 그냥 내버려 둬도 학생들은 대학에 갑니다. 문제는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문제이죠. 지난 10년 동안 강원도 학생들은 학교가 대학 입시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 해서 네. 자신의 가능성보다 최소 3, 4등급 밑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미래를 책임진 사람들이 행복교육 운운하면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 저는 당선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정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수능 준비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또 예체능 진학 프로그램,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에 과감히 투자해서 학교 공부만으로도 정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서 인재 유출을 막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입시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사실 이 교육이라고 하면 이 보육 문제도 사실 있고 또 양육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비 후보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면서 보육, 양육, 교육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보육과 양육인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네. 전통적으로 보육이나 양육은 가정의 몫이고 교육은 학교의 몫이었습니다마는 네. 최근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이러한 구분 역시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육, 양육이 가정과 지자체 주체였지만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돌봄의 형태로 학교에 일부분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돌봄 교실은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오후 늦게까지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를 비롯한 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봄의 주체 부서를 일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기본적으로는 학교 시설을 활용하되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통 질문들을 좀 해봤고요. 이 밖에도 좀 우리 후보가 꼽는 이 강원 교육의 좀 현안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네. 먼저 소규모 학교 문제입니다. 소규모 학교. 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10년간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일관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인구 절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당연한 결과인데요. 강원도에는 현재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네. 소규모 학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거나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방치되고 지역 주민이나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빨리 통폐합을 추진하여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가진 학교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강원도 소규모 학교 정책 연구를 수행한 총 책임자였고요. 네. 하노이에서 초중고 통합학교를 3년간 운영해 본 학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소규모 학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공무직 문제인데요. 네. 현재 강원도에는 약 9천여 명의 교육 공무직이 교육청 및 학교에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늘 학교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 배경은 강원도 교육청의 원칙 없는 인사 채용과 처우에 대한 무관심에 있습니다. 10년을 근무해도 보수가 같다면 어떻게 조직에 헌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강원도 교육청은 이분들이 설치한 수백 종류의 현수막과 농성 텐트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 교육청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이 통제 불능의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 공무직들의 생활 안정과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공무직 호봉제 도입을 공약으로 건 유일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네. 반드시 임기 내에 호봉제를 관철시켜서 교육 공무직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금 한창 시끌시끌한 이 문제를 교육 공무직 문제를 호봉제로 해결한다고 하시는데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좀 있는지 지금 이제 직능별로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기본급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맞아요. 부분을 어떤 법적 체계를 체계화해서 네. 잘 조정해가지고 연수의 호봉제의 장점이라는 것이 연수가 올라가면서 임금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네.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근무 연수가 올라갈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러면 10년이 가도 똑같은 월급 체계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감하게 사실 도입을 하시는 거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 교육감으로서 우리 최강익 도교육감 후보가 이것만큼은 나는 진짜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자랑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랑 좀 하면요. 저는 전국적으로 좀 지명도가 있는 학교 공간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교장으로 했던 설악중학교는 갤러리 학교로,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는 한국국제학교의 표준 모델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장 자격 연수반에서 여러 차례 학교 공간 구성에 대해서 강의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유럽의 속담처럼 학교 공간은 학생들에게 제3의 교사입니다. 학교 공간을 품격 있게 조성하는 것은 학교에 유능한 교사가 한 명 더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저는 강원도 내 모든 학교를 문화와 철학이 살아 숨쉬는 품격 있는 학교, 또 학생과 지역사회가 사랑하는 배움터로 조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를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더 드리면서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이번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도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CEO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연간 4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강원교육은 전교조 정치 교사들의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찌든 교육으로 학교 현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강원교육은 강원도민의 자치가 아니라 전교조 일부 교사들이 각종 이익을 챙기는 전교조 자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판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저 최광익의 학생들을 위한 미래 책임 교육이냐 아니면 전교조 정치교사들의 이념에 찌든 편가르기 교육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저 최광익은 지난 30년간 이론과 실무를 확실하게 경험해서 미래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육에는 관심 없는 단일화가 운운하는 세력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항상 저희가 한 곡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 최강익 도교육감 우리 후보가 한 곡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입니다. 저는 이 곡을 80년대 초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면서 버스 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요. 당시에는 제목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트로이 메라이라는 독일어 뜻이 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다시 꿈꾸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바라는 염원에서 이 곡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 또 클래식 곡을 또 저희가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함께 들으면서 저는 오늘 최강익 도교육감 우리 예비 후보와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